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오늘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오늘 좀 기침도 하시고 좀 목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관찰력이 남다르시네요. 아까 들었어요, 저도. 예. 근데 좀 환절기라서 그죠? 목 감기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요즘 가습기 좀 틀고 자야겠더라고요. 맞아요. 좀 이제 건조하죠. 건조해져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다 목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와, 우리 오늘 문자 주제 그거였거든요. 11월. 자영 씨에게 11월은 어떤 달이에요? 11월은 전 좀 약간 물어봐주길 바랬던. 아 진짜? 아 내가 요거는 그럼 마음을 잘 읽었네. 네, 11월은 제 생일이 며칠이에요, 며칠? 저 말일이에요. 말일. 말일인데 네, 그래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달을. 저 생일이라니까 깜빡했네. 생일 지나지 않았어요? 10월이었죠? 아니 뭐 예. 그렇구나. 챙겨줄 거였나? 아니 저는 그 카톡을 지어놨어요. 저도 생일 지어놨어요. 워낙 막 맞아요. 연락처 많은데 뭐 모르는 사람들 생일이라고 해서 쫙 나오니까 네. 가끔 조금 그러네. 미안할 정도로 너무 모르시는 연락 안 했던 분이 이렇게 쿠폰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좀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카톡에 지워놨어요. 제 생일 안 뜨게 저는. 저는 남의 걸 지어놨어요. 그렇구나. 네, 몰라. 우리가. 어차피 제 건 안 보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예. 어쨌든 우리 자영 씨는 11월 말일날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현장의정 포커스는 어떤 분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원 제3선거구 황대우 의원의 의정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아는 황대호 의원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고령 출연했던. 맞아요. 네, 방황 네, 정치의 네. 황대우 방황 의원이었고요. 우리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이야기 나누시기 전에 예. 또 제가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두 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아까 11월 운동한다고 하셨잖아요. 의무로 해야 돼요. 의무가. 이제 의무로. 저도 이렇게 운동 스타일은 아니고 시간 남은 걷자주의긴 한데 그거 조금 안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자주 하는데 이게 참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몸이 힘들고요. 물론 뭐 건강이라는 보상이 따라오긴 하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이게 의지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은 운동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면 당연히 하죠. 매일매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마 나서시겠죠.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걷기만 해도 수익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생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경기도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도민의 건강 또한 도의 역할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체육활동 또 신체활동을 끌어낼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온 아이디어 바로 경기도형 기본 스포츠 포인트제라는 건데요. 일단은 황대우 의원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 경기도 그 스포츠 기본 포인트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챙기고 지역 화폐도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 시에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거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화가 되기 때문에 체력 측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이나 이 건강 지수 같은 것들도 피드백을 받게 돼 있고요. 뭔가 이 체육활동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 이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이런 정책이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민정인 리포터가 그랬잖아요. 이거 스마트폰 만보기 기능 이용해서 뭐 일정 걸으면 뭐 돈이나 뭐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앱도 있다. 근데 이거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걸음수 채워서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돌려받는 어플리케이션 쓰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포인트에 이제 눈이 멀어서 뭐 손목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걸음수를 채운 적도 있고 뭔가 좀 신체적인 활동을 위한 것인데 포인트에 조금 더 집중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는 여기에 맞춤형 운동 처방을 더합니다. 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을 해서요. 개인별로 체력에 따라 다르게 운동 처방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지급을 받으면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지역 화폐는 또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체육활동 유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복지형 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형식의 사업이 이미 서울의 손목닥터 9988이라던가 충청남부의 걷주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재밌다. 예. 그렇죠. 이 걷주는 실제로 충남도민 4명 중 1명이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경기도는 여기에다가 또 문화예술까지 접목을 해서요. GPS 등을 활용해서 이 문화 관광지로 가거나 혹은 상징물을 찾아 인증하면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이 체육활동이 문화와 관광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진짜 최근에 보면 뭐 지역 복지 이런데 생활체육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경기도에서 개인적인 신체 활동이나 이런 운동 좀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참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긴 했지만 여전히 그때의 연장선으로 신체 활동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취재에 나가보면요. 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운동 동호회들도 이 당시 많이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네. 2023 국민체육생활 실태만 봐도 2019년에는 거의 67%의 응답자가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요 62.4%로 약 5%에 가까운 인원의 신체활동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활동이 줄어들면 근육도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만성질병의 원인이 되는 지방이 쌓이는 경우 참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병원 갈 일도 많아질 거고 이 병원비가 가정의 경제도 위협하지만요. 건강보험비, 국가적인 손해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지자체와 국가 모두가 적극적으로 운동을 장려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황대호 의원입니다. 스포츠 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체력 활동을 통해서 1인당 연간 40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민의 건강을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의료비 절감 효과나 국가적 손실에 등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던 시대에서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포인트라는 명목으로 지역 화폐를 준다. 뭐좀 포퓰리즘 사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걷기 운동하고 누군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사용하는 거냐,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운동, 건강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보건 쪽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단순히 그냥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함께 잡는다는 데에서 1차적으로 또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기후위기, 걷기 운동이나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또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도민으로 점차 확대가 되다 보면은 저탄소 시대에 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내 지역의 문화예술이나 관광 명소들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잘 안 가게 돼요. 그쵸. 예, 멀리 예. 가게 되는데 네. 혹시 예전에 이제 GPS를 활용한 게임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게임 기억나세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제 홍보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경기도 내 관광 명소로 유도를 좀 하면서 주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적인 장소를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운동하는데 돈을 주냐 이것에 그치지 않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형태로 조금 더 인식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간 뭐 생활 속 게임이라든지 생활 속의 이벤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럼 경기도형 기본 스포츠 포인트제 지금 이제 얘기하셨는데 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난 9월에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 관리와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항목을 신설해서 법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된 거고요. 이후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실제로 도민들의 만족도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황대호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예, 일단 그 공청회나 그 의견 수렴을 꾸준히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다 보완해서 공모를 통해서 2개, 4개의 시군을 선정해서 시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총 참여자는 2만 명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1인당 최대 연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2025년 이게 통과가 되면 하반기서부터 사업 추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용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반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될 거고요. 아무래도 맞춤형 운동 처방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사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보화 사업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정도의 시범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금액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1년에 10만 원? 10만 네네. 포인트? 예, 이렇게 되고 일단 2만 명으로 시작을 한다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이거 커질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계속해서 체육 관련한 소식인데요. 혹시 두 분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100번째 금메달을 따고만 이 반효진 사격 선수 기억나시나요? 너무 그 앳됐던 선수. 맞아요. 기억났죠? 예, 예. 예. 네, 이 무표정한 얼굴로 흔들림 없는 맞아. 이 모습도 화제였지만 예. 반효진 선수가 2007년생 만 16세 학생 선수였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제2의 반효진 선수를 꿈꾸면서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는 학생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 9월, 그러니까 24년 2학기부터 학생 선수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21년에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준 성적을 맞추지 못한 학생 운동선수는 그 다음 학기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없게 제한이 된다. 이른바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예. 이게 원래는 어린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좀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냐, 불합리한 제도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황대호 의원도 개선 또는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 학력이면 음악일 수도 있고 체육일 수도 있고 뭐 사회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정해놓고요. 예컨대 똑같은 예체능인데 운동선수에게만 적용이 되고 미술이나 예중 예고 이런 예술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학생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경기력이 부족해서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정해놓은 학력 수준을 미도달했다 그래서 대출전이 정지되는 그 좌절감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낼까요? 학군열이 높거나 경쟁률이 센 학교에선 죽었다 깨나도 30%를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스포츠 스카이캐슬을 만드는 것이죠. 황대 의원이 지금 화가 났어요. 예.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최저 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24년 10월을 기준으로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선수는 국영수 사과 이렇게 5과목에 대해서 각각 50%와 40%의 성적은 받아야 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0%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선수는 다음 학기 운동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 6개월 정도 출전이 금지가 되는 거죠. 비단 학생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은퇴를 앞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지금껏 태원기를 나오게 됐을 때 새로운 길을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포츠에서 다른 쪽으로 진로가 바뀔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도조차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는 좌절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다만 이게 황대우 의원의 말처럼 체육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 조금 예.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목이 또 그리고 국영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술이나 체육에 대한 성적이 아닌 여기에만 이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해야지 이제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네네네. 진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거기에 시간을 또 써야 되고 근데 또 나중을 생각하면 이게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뭔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도를 두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미래를 꿈꾸는 학생 선수들이에요. 이 미래 아이들이 직접 그려나가면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제도 때문에 갑자기 경기에 못 나가게 되면서 꿈이 꺾여 나가거나 혹은 미비한 제도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이 우선돼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황대호 의원 또한 학력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보다 이 스포츠계 꿈나무를 위한 인프라 구성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그 풀뿌리 지원 인프라 교육이 절실합니다. 초중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먼저다. 우리 올림픽 때면은 맨날 누구의 아들 딸하면서 한호성 지르지만 거기에 초중고 선수들 정말 열악하게 훈련합니다. 명맥이 없어요. 인프라도 없고 팀도 없어요.
이런 걸 저는 이 선수들이 초중고부터 잘 자라나서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저는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어떤 진영 논리나 당인장략보다는 상생과 협치를 통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황대우 의원에게 들은 얘기는요. 학생 선수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맞아요. 그런데 이분도 재사회화를 통해서 도민들을 위해 지금 뛰고 있는 만큼 아이들을 조금 더 믿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아이들을 몰아가기보다는 그 기반을 조금 더 만드는 데 힘써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틀 안에서 어떤 친구들은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습권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 본인의 특기와는 전혀 다른 것까지 챙기느라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이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좋은 방안들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황대우 의원 의견도 일면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때도 무슨 그 아이스하키 하던 친구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최지만 기자 그 나온 고등학교가 사실 스포츠가 맞아요. 강한 학교죠. 그러니까 수업을 막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 스포츠에만 올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평생 가는 게 또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을 위한 그 어떤 꼭 점수제는 아니더라도 예. 그런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거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출전을 제한한다는 건 또 좀 너무한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6개월 운동을 또 쉬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네. 그게 또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유독 또 스포츠에만 체육에만 그렇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네요. 네. 앞으로 아직 뭐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이야기 또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대우 도의원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민자원 리포터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